자, 오늘 화요일 슬기로운 건강생활 라디오 주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이재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재동입니다. 네. 아, 네. 오늘 아주 그냥 뭔가 좀 분위기가 옷 색깔, 이 색상 때문에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TBS 표시 색깔이랑 맞춰서. 그러네요. TBS 로고랑 네. 아주 맞추신 거군요. 네. 살짝 깔맞춤 비슷하게 저도 약간 블루 계통의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얼굴은 상극이다. 상판. 그러니까 오이진 PD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비켜라야. 네. 자, 오늘 지금 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까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시작하면서 이제 영양실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한 요즘에 영양실조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음식이라는 걸 면모로 봤을 때 먹는 양, 그리고 먹는 구성물, 먹는 타이밍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성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너무 좀 건강에 해로운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들 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먹는 양과 칼로리 자체는 높은데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들이 요새 너무 많고요. 그런 그렇구나. 음식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 알맹이는 비어 있고 네. 껍데기만 그냥 그럴싸한 네. 그런 음식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먹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말이죠. 네, 패스트푸드 그리고 예를 들면 특히 코로나 시국일 때 네. 배달 음식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그러한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비만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이런 전반적인 질환들에 대한 유병률이 분명히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그리고 요새 너무 맛있는 빵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 시간에 항상 먼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빵을 얼마나 드시는지도 꼭 물어봅니다. 우리 제작진도 그 빵을 상당히 쌓아놓고 먹는 편이에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보셨겠지만 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요? 네, 일단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밀가루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혈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치솟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주 먹게 되는 경우엔 분명히 당뇨에 대한 확률, 네. 그리고 비만으로 발생할 확률 자체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지금 우리 저 OPD가 빵이 자기의 그 소울푸드라고. 네. 혈당이 치솟고요. 당뇨 비만 아시겠죠? 네네. 자,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그 보충제 같은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도움 됩니까? 네, 사실 특히 요새 뭐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E도 있고 다양하게 네.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네. 정말 낮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럼 이 낮아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면역력에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피로에 노출되는 경우 많은데 굉장히 비타민 D가 낮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폐경기 지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발생률이 거의 70%에 가깝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비타민 D가 큰 역할을 하고요. 네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피로 개선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데도 물론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인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특히 비타민 B 중에 5번 B5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 바를 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피부 개선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죠. 소위 말하는 콜라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거 다 귀찮다. 나는 그냥 종합 비타민으로 갈게. 네. 이렇게 해서 종합 비타민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안 드시는 것에 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단 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우.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량에는 조금씩 모자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필요한 비타민 해당 균을 드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 병원에 가면은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자, 요즘 그 많은 분들의 문제가 이제 그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은 많이 먹고 네. 또 많이 먹어야 할 거는 또 적게 드시고 이런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네. 상당히 문제가 되는군요. 네.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당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이라는 게 그 설탕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하루 설탕 섭취량을 성인 25g으로 권고를 했고요. 네. 한국인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65.3g.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2배가 넘는 양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이게 섭취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WHO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조금 엄격한 건 사실이지만요.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설탕 섭취량은 꽤 많은 편에 속하고 네. 소금 섭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설탕 양이라든지 뭐 소금 섭취량 같은 건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냥 단맛을 내게 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요? 일단 단순하게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당이 있고요. 네. 뭐 여기에는 뭐 포도당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설탕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과당이라든지 과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것들이 있고 복합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고 조금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잡곡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이런 형태들 있죠. 그런 형태들을 조금 의미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당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이런 단순당, 설탕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줄이고 뭐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라든지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네. 형태 중에도 통밀빵, 통밀빵. 네, 이런 형태로 네, 조금 상당히 맛없죠. 네, 그런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이제 복합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뭐 조미료 같은 건 뭐 어떤 겁니까?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기 다 들어가 때문에 있는 예, 거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이런 단맛을 내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단순당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군요. 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함유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 단 음식을 끊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네, 어느 정도 그렇죠. 단맛에 대해서 중독성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 단 것을 충전했을 때 네네. 굉장히 이제 호전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걸 먹고 나면 분명히 에너지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끊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끊으셔야 되겠죠. 네. 제가 사실 그 청취자분들 제가 대기실에서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혹시 당뇨 쪽이 어떤가 제가 종합 검진 그 결과지를 선생님께 좀 보여드렸어요. 네. 네네. 어땠나요? 네, 일단 너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걱정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당뇨를 볼 때 기준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네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준이 당화혈색소라는 기준입니다. 당화혈색소. 네, 당화혈색소라는 기준인데 그게 3개월 동안 내가 이런 당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서 보는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다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네. 그 지표가 6.5 이상일 때 당뇨인데요. 네. 저희 나선홍 PD님께서는 네. 프로듀서님께서는 5.3에 해당되기 때문에 5.3이요. 네, 사실은 아나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나선홍 아나운서님께서는 5.3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나 안정권에 해당된다고 너무 볼 수 낮은 거 있죠.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아, 그렇군요. 네.
이 진단 기준이 상당히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이게 3개월의 어떤 총량을 거기서 이제 기준치를 잡아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인데 당뇨 전 단계가 1,500만 명.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일단 제가 당뇨 자체는 아까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사실은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뭐 식후 2시간 혈당 이런 것들도 물론 참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뇨는 6.5부터 6.5. 당화혈색소가 그 6.5 이상일 때부터인데 네. 당뇨 전 단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당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당화혈색소가 5.7부터 6.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고 당뇨 전 단계 환자분이 1,5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통계를 점점 내보면은 당뇨 환자는 점점 늘고 있음에 분명하고 특히나 두드러지는 거는 20대, 30대 젊은 환자분들이 당뇨로 진단받는 속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식습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부수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좌식 생활하고 네, 신체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그 운동을 또 열심히 하면 이걸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는 네.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젊은 층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 심지어는 아동 소아청소년까지도 신체 활동을 이 정도 해야 네. 추후에 그런 당뇨라든지 비만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주 몇 회 이렇게 운동을 해라 네. 말씀을 하시는데 주 몇 회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요새 진단 그 가이드라인은요. 네. 일단은 강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네. 15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회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주에 몇 회로 해야 되는지. 네. 다만 강도가 중등도 이상의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중등도 강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내가 뭔가 유산소 운동, 네네. 걷는 거라든지 뛰는 거라든지 자전거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옆에 사람과 이제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지만 사소한 잡담까지는 나누기 힘든 정도의 강도가 중등도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살짝 땀을 흘릴 정도의.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 하루에 30분씩 주 5회가 되겠고. 그렇게 해도 되겠고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토 일요일 주말에 몰아서 75분씩 해도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계시는데 당뇨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중간에 이틀 이상의 쉬는 시간이 없으면 좀 더 이득이 된다고 알려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토일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불리한 거죠. 네네. 주변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가족력이라 그러죠. 네. 이제 당뇨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 당뇨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가족 중에 당뇨 환자 있으면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당뇨병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유병률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가족력이 있더라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금 이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네.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식으로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뇨에 대한 유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위험군이다. 이렇게 조금 위험성을 가지면서 공포감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내가 조금 더 생활 습관 교정을 엄격하게 해 나가야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네. 가지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가족력이 있더라도 내가 뭐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 좀 적절하게 잘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7484번님이 저는 빵을 많이 먹는데도 당이 정상인데요. 이렇게
네. 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빵을 뭐 어떤 빵으로 몇 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지에 따라 다른데 네네. 그리고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히나 제가 이제 봤을 땐 여성분일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남성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여성분들이 빵을 드시는 그렇죠. 이 비율이 많이 좀 높은데요. 드시죠. 네. 이게 정말로 폐경기 전후가 너무 다릅니다. 폐경기가 지나시는 경우에는 이런 생활 습관을 구축할 때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당뇨라든지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대사증후군에 노출된 확률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빵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또 건강에 안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동접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네, 지금 뭐 밖에서 박보검 닮았다, 유연석 닮았다, 난리 이런 난리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투샷을 그냥 원샷으로 잡으셔도 돼요. 네, 카메라. 네. 자, 요즘에 그 뭐 탕후루, 마카롱 이런 달달한 음식들 인기 많잖아요. 네. 단 것을 좀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 높습니까? 이거 정말 저 궁금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제가 특정 식품을 네. 뭐 이렇게 조금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럴 굉장히 생각 없으신 거예요. 네, 조심스럽고 네. 그렇긴 한데 분명히 뭐 탕후루라든지 마카롱처럼 단 음식들은 제가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파이크요. 네. 혈당 스파이크. 갑자기 혈당을 쭉 치솟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리다 보니까 그만큼 혈당이 떨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촉진시키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네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배고픕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추가적으로 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는 당뇨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마치 바이킹처럼 싹 올라갔다가 네, 또 확 떨어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일을 좀 먹으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일은 어떻습니까? 당뇨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공식적인 개념은 혈당 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일단 어떤 당을 먹었을 때 혈당을 빨리 치솟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이제 혈당 지수 같은 것이 높고 네. 뭐 고구마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당분을 먹더라도 네.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을 뭐 당분 지수가 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과일 중에서도 이렇게 혈당 지수를 급속하게 팍 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어우 너무 달고 맛있는데 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들은 뭐 블루베리라든지 네. 그리고 뭐 체리 네. 그리고 사과도 너무 뭐 많이 먹지 않는 선에서 사과 네. 그리고 키위 이런 과일들은 조금 당뇨에 엄청 안 좋은 거를 가지진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딸기라든지 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특정 계절에 인기가 많은 음식들은 네. 다들 사실 좋아하는 과일이네요.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뇨에 불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구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아침 대용으로 고구마에 뭐 두유 한 잔 이렇게 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고구마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과일이라든지 뭐 그 특정 뭐 탕후루라든지 특정 음식에 비해서 네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뇨에 대한 위험도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런 음식들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주변에 이제 그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 이거 당뇨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합병증으로 콩팥 질환이 오게 됩니다. 아. 네, 신장 질환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단백뇨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단백뇨가 뭐 예를 들면 300mg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해서 이게 당뇨 합병증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거품이 나왔다. 당뇨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당뇨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그렇군요. 특히나 주무시고 나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 첫 소변 있죠. 그때는 그 특별히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물론 검사를 해보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뭐 당뇨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런 당뇨 위험성을 뭐 내포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너무 것 같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뭐 샌드위치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8748번님이 아침 대용으로 샌드위치 한 개 정도는 위험한가요? 이렇게 위험까지는 아니겠죠. 네, 뭐 위험한 거는 뭐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네네네.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내가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뇨 전 단계라든지 네. 이런 당뇨의 위험군이라면은 사실 샌드위치 한 개 정도도 조금 다른 음식으로 조금 대체하는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네네. 샌드위치도 너무 달거나 네. 안에 뭐 잼이나 또 뭐 있잖아요. 네. 계란 노른자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점점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진료 지침이 나올 때 우리가 환자 맞춤형 진료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삶의 질이라는 요소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에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라는 요소를 따졌을 때 샌드위치를 인해서 내가 행복감이 크다면 네. 그런 것들은 무작정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샌드위치 그 한 조각 때문에 내가 아침에 힘을 내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네. 띵동댕. 네. 너무 경박스러웠어요. 우리 박보검 닮은 이재동 교수님 앞에서 제가 띵동댕을 하고 있으니 참 저도 참 그렇습니다. 네네. 자,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짝 퀴즈. 자, 오늘 반짝 퀴즈 요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문제 드립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거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모든 것들이 흡수가 된다는 원리를 봤을 때 흡수. 네, 부드러울수록 네. 사실은 조금 더 흡수가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부드러울수록 흡수가 잘 된다. 요거는 뭐 거의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건강생활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과 이재동 교수님 모시고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전화 드립니다. 지금 닉네임 혜미님이요. 오늘 두 분 셔츠 픽 굿. 색상 잘 어울리고 의사 선생님 어깨 깡패시네요. 그러셨는데 우리 이재동 교수님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다음 달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엄청나군요. 예전에도 찍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매년 찍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매년은 찍지도 않고 배만 나오는 저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비교해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뭐 저희가 드리는 차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음식 관리나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지금처럼 바디 프로필 앞둔 시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식사도 원래는 저희 같은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제가 네네. 따로 먹고 있습니다. 따로 먹으면은 좀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 관리한다는 게 아셔서 그런지 그 기간은 배려해 주시고요. 너그럽게. 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도시락 싸다니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요. 네. 아니 바디 프로필을 찍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한 건 사실인데요. 네. 추후에는 계속 관리하게 된 이유가 제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잘 갖춰지면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아, 굉장히 그 신뢰도랑 순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겸사겸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살짝 먹어봤습니다. 네, 우리 스태프들 고개 돌리지 말고요. 스카이님이 박보검 해서 들어왔어요. 정말 틀린 말이 아닌 듯합니다. 이분 선물 하나 드리세요. 네, 맞습니다. 4175번님 박보검 닮은 교수님 목소리도 잘생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우리 남편도 당뇨라 귀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1437번님이 오늘도 난 퀴즈 문제만 들었네요. 그냥 때려 맞추길 맞다에 걸어봅니다. 언젠가는 힌트도 들을 수 있겠죠. 네, 하시면서 네. 1437번님 안타깝습니다. 네. 거의 답을 알려드린 건가요? 자, 퀴즈 한번 더 드릴게요. 채소와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힌트를 이렇게 흡수가 좀 잘 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아, 흡수가 잘 된다. 네. 부드럽다. 네. 아, 부드러운 게 흡수가 잘 된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뇨 관련해서 여러분 상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아, 누구신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김영훈 씨.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이신가요? 저는 그 2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요. 네, 그 약을 먹다가 10년 전부터 이제 좀 조절이 좀 안 돼서 네, 그 인슐린을 맞기 시작했는데 네. 그 사실 좀 그 식습관을 좀 관리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 배가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그 늘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증상이 예.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그래서 혹시 무슨 그 뭐 부작용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지키고 계시는데 인슐린 맞고 나서부터 배가 좀 나온다. 네.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인슐린 주사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그 저희가 체중이 유발하는 약제는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대표적으로 당뇨적 약제 중에는 인슐린이 대표적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인슐린을 10년 전부터 맞으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당화 혈색소가 9.0 이상으로 관리가 좀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찌됐든 이런 흐름을 조금 바꿔서 뭐 운동을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하시다든지 식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셔서 그 수치를 조금 낮출 수만 있으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인슐린 주사를 조금 이제 중단을 해보자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지금처럼 말씀하신 체중 증가 정도가 오히려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실제로 그 다른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때문에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 이래서 제가 실제로 좀 약을 또 바꿔봤던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인슐린이 워낙 효과가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의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자, 남양주의 김 선생님. 네네. 네. 일주일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계속 저녁에 걷기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한 만보 걷기 운동 한다고 해서. 네. 예,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럼 혹시 선생님 그 인슐린 주사를 뭐 바꿔서 제가 뭐 더 좀 노력을 해서 한다면은 그 뭐 이렇게 배가 줄어든가 뭐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 조금 어려우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2023년도에 새로 개정된 당뇨병 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이게 우리가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새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당뇨 환자분들한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비슷한 그 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네. 지금은 당뇨약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우니까 해당 네. 주치의분한테 좀 체중을 감량시키는 인슐린과 비슷한 주사가 있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당화 혈색소가 잘 관리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검사는 조금 미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예, 잘 다니고 계시는 그 병원에 주치의분께 꼭 이 내용을 말씀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직접 맞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걱정이 있으시군요. 네, 약간 악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체중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더 올라가는데 그로 인해서 인슐린을 맞게 되면 네. 더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당뇨 이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난 걱정 없어. 약 있는데 뭐 나는 뭐 그냥 먹어도 되고 뭐 운동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당뇨약이 너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너무 좋아져서 혈당 조절에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 어떤 질환이든 약제 치료의 가장 전제 조건은 생활습관 그렇죠. 개선입니다. 그게 네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 지속적으로 약의 개수는 추가될 거고 용량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슐린 주사 같이 조금 그런 좀 강한 약제를 써야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네. 여기 전주고요. 네, 전주. 네네네. 네. 지원이 할머니라고 할게요. 지원이 할머니. 지원이 할머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증상이신가요? 제가 형제가 부모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부모님하고 일남 7녀 형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60세 됐을 때 그 네. 건강 진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네. 전까지는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네. 이제 형제간이나 뭐 부모님도 다 당뇨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저만 이제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가족력도 아니고 제가 이제 생활습관에서 이렇게 온 건가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네네. 어제 이제 방송 들을 때 오늘 당뇨에 관해서 방송하신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전화 네. 잘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왜 이게 생긴 건지 당뇨 진단을 받은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네. 젊었을 때 별명이 빵순이 떡순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빵과 떡을 아주 많이 드셨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빵과 떡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일단은 다른 질환은 일단 없으신지가 저희가 먼저 궁금한데요.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서 그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오시는 분들이 일단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따로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없고요. 당뇨 진단 받을 때 네, 고지혈증도 같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처음으로. 네, 이게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호르몬이 조성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도 네. 적게 나오고 어찌됐든 이전에는 뭐 조금 허벅지라든지 그 엉덩이 쪽으로 가던 것들이 복부 쪽으로 몰리게끔 호르몬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엔 복부 쪽에 몰린 그런 지방들이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가족력이 없는 상태라면 젊으셨을 때부터 빵, 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가 폐경기까지 오게 되면서 지금은 네.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까지 조금 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그 혈압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혈압은 괜찮으시고 이제 지금 약 먹는 건 당뇨하고 고지혈증 약만 먹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생활 습관 뭐 빵이나 떡을 아직도 좋아하시는지요? 이제 엄청 거의
거의 안 먹지는 않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드시는. 네. 네. 아주 뭐 이렇게 가끔 먹고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막 살이 막 찐 편도 아닌데 네.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뭐 좀 잘 관리 잘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네. 걱정이 더 되긴 해요. 네. 생겼으니까. 네. 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그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떡이라든지 빵은 최대한 줄이시는 건 먼저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무조건 걷기 운동만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네네. 운동 지침을 보면 충분한 근력 운동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혹시나 여건이 되시면 그런 운동들도 좀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지원이 할머님. 네네. 네, 뭐 걷기 운동도 좋지만 또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운동은 아침에 나 저녁에 이렇게 저녁 운동이 좋을까요? 저녁에 주로 하거든요. 그 저녁 아침을 구분두기보다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하는 것보다 식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네. 네, 네. 자, 지금부터 뭐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이 할머님.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의 지원이 할머님. 네, 건강 관리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상담 그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당뇨 진단은 40대 중반에 받아서 관리 중인데요. 혈당을 재고 기록하다 보니 식후에 혈당이 높아 치솟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수치는 물론 현기증과 급격한 피로감을 느껴서 일에도 지장을 줄 정도인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혈당 스파이크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네, 혈당 맞습니다. 스파이크 그 말씀하시는 건데 맞죠? 네.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우리가 그 혈당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혈당 지수라고 검색을 하면요. 네. 어떤 음식이 그런 혈당 스파이크가 유발되지 않게끔 유리한지 그리고 불리한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와 그림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진료 볼 때 자주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려면 조금 특히 하얀색으로 된 것들 뭐 설탕이라든지 뭐 면 종류라든지 빵 종류라든지 이런 뭐 떡볶이라든지 네. 이런 종류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제물을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이제 혈당 지수를 그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조금 정제되지 않은 통밀빵이라든지 혹은 뭐 현미밥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귀리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조금 드시게 되고 대표적으로 뭐 고구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혈당 지수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혈당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호르몬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요. 네네.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되면 계속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또 먹고 싶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또 혈당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당뇨 위험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흐름을 조금 끊으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현미만 드시다가 현미 이거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백미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밥을 지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 우리가 영양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양을 보면 네. 만약에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이런 잡곡의 형태로 섞게 될 때 그 비율이 30%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상이 되면 소화 불량이라든지 그리고 장에 무리를 줘서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너무나 좋다는 이유로 많은 비율로 또 드시게 되는 것들은 그렇죠. 그 나름대로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네네.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든지 뭐 지나친 것은 모자라면 못하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거 나 당뇨인 것 같은데 스스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가 평소 때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체중 감소. 네, 우리가 체중 감소할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네. 당뇨 같은 경우에도 체중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목이 굉장히 많이 마릅니다. 갈증. 네. 네. 네, 그리고 물을 실제로 많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도 굉장히 자주 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 네, 그래서 체중 감소, 다갈, 다음, 다뇨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소변을 자주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당뇨를 또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사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물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식품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것들을 또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또 평소에 비해서 소변을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증상만으로 의심하기는 좀 힘든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오늘 만하죠.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이면은 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오늘 저 체중 조절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비만과 당뇨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당뇨병 관리 지침에 네. 체중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라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들어왔게 됐고요. 그리고 약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쓰라고 조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심장 기능이라든지 콩팥 기능 같은 것들이 안 좋은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동반 질환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요. 네. 일단 그런 게 아니면 체중 조절을 최대한 유리한 약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공복혈당이 110, 당화혈색소가 5.9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계속 집에서 측정을 하는데 100이 넘게 나옵니다. 키와 몸무게는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만하지 않은데도 공복혈당 장애라니 충격입니다.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공복혈당 장애. 이게 100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당화혈색소가 5.9인 게 조금 더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요. 네.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면 일단 당뇨 전 단계인 건 맞고 공복혈당 기준으로는 101에서 125가 당뇨 전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건 사실이시고 이게 관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렇군요. 여기서 내가 평소에 구축하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네. 우리가 연령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우리 몸의 신체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로 연결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고요. 지금에 비해서 먹는 거라든지 뭐 운동 같은 것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분명히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키와 몸무게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마른 비만의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사연 두 번째 전화 받으신 분도 아마 비슷한 케이스라고 네. 봐지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체중 자체가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지표긴 하지만 이게 절대량은 아닙니다. 절대치는 아니고 그렇군요. 이 체중이 내가 근육량이 얼마이고 지방량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데요. 네네. 같은 60kg라고 하더라도 내가 근육량이 부족하고 그 60kg를 지방 위주로 채우게 되면 얼마든지 당뇨, 고지혈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키와 몸무게가 적정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이 체중이 지방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면 네. 이거는 분명히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운동을 무조건 유산소 운동과 같이 걷기 뭐 이런 형태보다는 근력 운동의 근력 형태로 운동. 해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853번님이요. 제 아내는 당 관리를 한다면서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소주를 마십니다. 이거 당뇨랑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거 엄청 또 많이들 드시죠. 네, 굉장히 일단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당뇨 주제니까 당뇨병 관리, 당뇨병학회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네. 일단 제로 콜라든 제로 사이드든 제로 소주든 이게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끊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소주도 마찬가지.
끊어가는 과정이지 이걸 계속 드셔라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제로 콜라를 먹더라도 칼로리는 없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식욕이 증진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해 보면 네. 당뇨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 교수님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근육 관련해서 좀 근력 운동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근육이 좀 많은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당뇨 위험이 적습니까? 확실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우리 몸에서 큰 근육을 차지하는 부위 중심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당뇨병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엔 주 150분이고요. 네. 강도가 높을 경우엔 75분.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력 운동 반드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네, 그 2회를 아까 말씀드린 허벅지라든지 엉덩이와 같이 하체 위주로 해주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어깨 깡패 이재동 쌤은 당뇨는 평생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네. 네, 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교수님 정답은요? 네, 일단 정답은 O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유가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에 갈아 먹으면 몸의 중요한 요소인 식이섬유가 파괴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흡수를 이제 힌트로 드렸는데 네. 이게 고형물에서 액체류에서 이렇게 그 주스. 점점 더 네네. 이렇게 형태로 부드러워지면은 훨씬 위라든지 장에서 흡수되는 게 용이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고형물로 네. 갈지 말고 섭취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 치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뇨 관련해서 아주 시간은 짧은데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오늘 저 동접자 수 너튜브 동접자 수 최대였다고 합니다. 네. 가정의학과 교수님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